안녕하십니까, 강영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이빙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그곳은 리버보드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리버보드에서 이런 소리들이 너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이건 긴급 대피를 요구하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제목을 리버보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는 식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선 이 리버보드란 것은 지금 다이빙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또 못 가보신 분들도 리버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계획을 많이 잡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리버보드 관련되는 첫 영상을 올린 게 2001년 벨리즈에 있는 그레이트 블루 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웨이브 댄서라고 하는 리버보드가 뒤집어지면서 한 20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 어그레서 4번, 이게 배가 돌면서 선체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인도사이렌은 제가 처음 라자 암파 다이빙을 하러 갈 때, 이게 10박 11일짜리 배를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탔던 바로 그 배입니다. 이 배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많은 다이버들이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집트 홍해 쪽을 도는 칼톤 퀸 전복했습니다. 허리케인호 화재가 났습니다. 스쿠바 시인이라고 하는 리버보드, 시 울프 필로, 그 다음에 엠퍼러 에코, 이런 리버보드들이 다 전복, 화재, 충돌 등의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불과 작년 초인가요? 필리핀의 드림키퍼는 이게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멕시코의 볼텍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것이 2019년에 있었던 미국 컨셉션 호 리버보드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들 다이빙 사상 가장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34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몰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6월달쯤 이 리버보드를 또 한번 타고 싶어서 투바타 쪽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통계를 내봤는데요. 약 15년 전부터 5년 전까지 10년간을 보니까 11척의 리버보드 선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 그 11척의 사고가 났던 것보다 약 2배 가까운 사고가 납니다. 이 뉴드림이라고, 이 사건도 꽤 유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웨이브 댄서고,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이죠. 자, 그러면 왜 최근에 이렇게 리버보드 사고가 많이 생기느냐? 최근 5년 동안 지난 10년간 사고와 거의 같은 수의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5년 중에서 3년은 사실 코비드 때문에 운항을 거의 못했습니다. 즉, 이 말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지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 리버보드가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리버보드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홍해에만 175대의 리버보드가 떠 있습니다. 뭐 많이 뜨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다이버들에게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유럽 사람들한테 장점이 되고 있지만 직접 한번 타보니까 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급격하게 배가 늘어나면서 아주 능숙한 선원, 승무원, 다이빙 가이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 다음 승무원, 다이빙 가이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다이버들이 약간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이빙 자체가 위험한 건데 뭐 그거 말고 더 위험한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보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스케줄이 잡힌 게 있고 하면 제가 리버보드의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한번 제시했던 리버보드 여행에서의 안전 기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권, 그 다음에 현금, 신용카드 등 우리가 비록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사건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것들 잊어먹게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드라이백 안에 보관을 해놓고 만에 하나 배에서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위험 신호 소리가 나면 그거는 들고 뛰내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권 발급 뭐 이런 어떤 비행기 티켓 구매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화재 시의 대응 훈련을 이건 리버보드가 승객들에게 시켜줘야 됩니다. 소리가 날 때 방에서 어디로 뛰내리고 어떻게 어느 배를 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거는 그 보트가 보트의 승무원들이 손님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리버보드를 한 20척 정도를 타봤는데 명확하게 이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배는 제 기억으로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를 타게 되면 내 스스로 그 배의 구조를 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내가 있는 방에서 내가 있을 수 있는 식당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배의 통로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배에는 지금 비상벨 같은 게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벨은 꼭 승무원만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뭐 내 실수 혹은 주방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먼저 이 비상벨을 두드리고 본인이 피해야 됩니다.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배 타면 다 설명해 주죠. 그런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침대 아래쪽에 구명조끼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구명정이 어디에 붙어 있고 구명정을 탈 때 어떻게 타는지 승무원들이 설명하고 손님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꼭 무슨 뭐 선박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산소가 어디 구비되어 있는지 비상약품이 어떤지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후송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제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에도 리버보드 여행을 전문적으로 가이드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여러 개 생겨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제가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는 그 리버보드 회사들하고 어떻게든지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고취시켜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다이빙하고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과 몇 달 전에도 이런 한국 사람들을 받는 배에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여러분들 리버보드 여행은 다이빙 여행에서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먹고 자고 다이빙, 하루 종일 다이빙, 낮에도 다이빙, 밤에도 다이빙, 딱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리버보드는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다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전을 도모하셔야만이 다음 리버보드를 또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이빙 오래오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